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저의 손윗동서 때문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변호사셨고 큰아주버님도 아버님의 뜻을 따라 변호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저희 남편은 공기업 회사원이어서 아버님이나 큰아주버님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박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저희 가족을 비교하면서 이간질하거나 깎아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돈 잘 버는 남편과 공부 잘하는 아들을 가졌으면서도 언제나 저를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됐지만 형님은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더군요. 동서, 현수는 이번에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직한다면서? 쪽팔리게 그걸 그대로 냅둔 거야? 고졸 은행원이 웬 말이야 정말. 저희랑 오랜 시간 대화 나누고 나서 결정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고요. 저희 가족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이 쪽팔려 하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내가 왜 상관이 없어? 현수가 우리 아들 태진이 사촌인데 말야. 힘들고 각박한 사회에서 사촌끼리 밀어주고 끌어줘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고졸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게 영 탐탁치 않아서 그래.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아들 현수도 본인이 계획하는 큰 그림이 있어서 선택한 거니까요. 형님도 믿고 지켜봐 주세요. 좋은 말로 포장해봤자 다 소용없어. 대가리 나빠서 대학 못 간 거잖아. 안 그래?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쏘리. 내가 순화해서 말해줄게. 현수가 동서 닮아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잖아. 그러는 형님 아들 태진이는요? 그렇게 머리가 좋고 잘나서 재수하기로 한 건가요? 당연하지. 이번에 수능이 제대로 대박이 터졌거든. 1년만 더 하면 서울대는 눈 감고도 가겠더라고. 그래서 재수시키는 거야. 무식해서 대학 못 가는 현수랑은 급이 다르지. 동갑내기 사촌끼리 어쩜 이렇게 인생길이 다른지. 내가 현수라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은데. 현수가 저렇게 맨날 실실 웃고 다니는 거 보면 애가 성격은 참 좋아. 아니면 바보 같은 건가? 손윗동서인 저희 형님의 아들인 태진이와 저희 아들 현수는 동갑내기 사촌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같은 학교를 다녀서 둘 사이에 걸친 친구들도 꽤 있었죠. 그 후에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고등학교부터는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현수는 사촌인 태진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공부보다는 빨리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태진이는 집안에서 원하는 대로 서울대 코스를 밟고 있으니 둘 사이가 자연스레 멀어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수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태진이의 생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태진이 말야. 이번에 수능이 너무 대박나서 재수를 한다면서? 엄마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봐서 신기하더구나. 대박이 났으면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지 재수를 왜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 무슨 소리예요? 태진이가 수능이 대박 날 리가 없잖아요. 제 중학교 친구들은 다들 태진이 수능 망해서 재수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걸요. 큰엄마가 또 이상한 말씀하신 게 분명하네요. 나한테는 분명히 1년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재수하는 거라고 했거든. 그 집안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맨날 뜬구름만 잡는다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태진이 걔 수능 날 졸았대요. 답안지 작성도 제대로 못했다는데 대박이 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랬니? 제가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기로 결정했는지 아세요? 자기 실력에 비해 과도한 이상을 품고 살다가는 태진이처럼 망가질까봐 겁나서 그래요. 저는 제 실력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태진이처럼 놀고 먹으면서 집안 기둥뿌리 뽑는 짓만은 안 하고 싶어요. 엄마는 우리 현수 선택을 언제나 믿지. 너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왔잖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은 태진이만 부둥부둥하면서 감싸고 계시죠. 그런데 두고 보세요. 몇 년 안 지나서 걔가 어떤 인간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까요. 학생 때야 큰엄마가 전부 감싸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저희들도 성인인데 언제까지 큰엄마가 태진이 감싸고 보호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수능날이 다가오자 어김없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태진이 사랑 돌림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태진이 말이다. 이번 시험은 작년보다 더 대박이 났단다. 어머, 잘 됐어요. 형님이 많이 애쓰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가 말 한번 잘 꺼냈구나. 사실 이게 다 우리 큰아가 덕분이지 뭐니. 변호사 남편 내조하면서 자식 농사까지 저렇게 성공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머리가 멍청해서 둘 다 망친 어떤 며느리랑은 차원이 다르지. 네? 혹시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식하고 멍청해서 눈치도 없더니 이럴 때는 눈치가 백단이구나. 그래, 네 얘기다. 네 얘기. 너 아니라 더 똑똑한 며느리 만났으면 우리 작은 아들도 지 형만큼이나 성공할 수 있었어. 내 손주 현수도 적어도 고졸은 아니었겠지.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 그이도, 현수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서포트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 각자 원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불행한 사람들로 만드세요? 너네만 행복하면 뭐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너네 손가락질 한단다. 멍청한 며느리 들여서 손주까지 망쳐놨다고. 너 때문에 다 망친 거야. 이제 우리 집안 희망은 태진이 뿐이라고. 이번에 태진이가 서울대 가면 우리 부부 재산은 전부 태진이한테 물려줄 테니 그리 알거라. 어머님 재산이니 어머님 맘대로 하세요. 제가 언제 재산 물려달라고 한 적 있나요? 저는 그냥 저희 가족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돈 욕심 없어서 참으로 좋겠다. 네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 남편이고 아들이고 그 모양 그 꼴이지. 이제는 말하기도 싫다. 나는 태진이네만 보고 살 생각이다. 우리 태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태진이가 서울대 들어가는 건 집안의 경사인 건 맞죠. 그렇다면 그것만 축하하면 되는데 저희 시부모님과 형님은 꼭 저와 저희 가족을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의 대단함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서 이제는 연을 끊고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우리 친구들 무리 중에 서울대 간 친구가 있는데 어젯밤에 태진이한테 두들겨 맞았대요. 태진이가 친구를 때렸다고? 싸움이라도 벌어졌던 거야?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았대요. 그 친구가 서울대 합격했는데 태진이가 찾아와서 서울대 합격증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괜히 찝찝해서 주기 싫다고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네요. 서울대 합격증을 가져갔다는 게 무슨 소리야? 태진이도 서울대 합격한 거 아니었어? 왜 친구한테 폭력까지 써가면서 합격증을 달라고 한 건데? 여태까지 벌어진 일들만 종합해보면 김태진계 서울대 못 간 게 분명해요. 어제 서울대 합격증 뺏어서 포토샵 잘하는 친구한테 찾아갔대요. 합격증에 자기 이름 넣어달라고요. 태진이 걔 제 사촌이지만 정말 무서운 애예요. 어디까지 망가질지 감도 안 잡힌다니까요. 이 일을 어떡하니? 빨리 다른 어른들한테 알려야 해요. 서울대 합격증 뺏긴 그 친구 부모님이 기자예요. 일이 엄청 커질 거라고요. 학폭이랑 학력 위조까지 엮어서 기사 낼 거라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제가 봐왔던 태진이는 조용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태진이가 밖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웬일이야. 그렇게 싫어하는 나한테 연락을 다 주고. 아, 혹시 소식 듣고 나한테서 콩고물 떨어질 거 없나 해서 연락한 건가? 그런 거면 꿈 깨. 동서한테 돌아갈 콩고물 없으니까. 콩고물은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했잖아. 어머님께서 갖고 계신 집 우리 아들 명의로 돌려주신다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진이한테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요. 서울대 합격이랑 아파트 명의 변경이 큰일이지. 그럼 작은 일이겠어? 동서 아들은 구린 유전자 물려받아서 대학도 못 가고. 불쌍해서 어째. 우리 태진이만 이렇게 잘 나가서 내가 동서한테 조금 미안하네. 그래도 어쩌겠어. 근본이 다른 걸 숨길 수는 없잖아. 형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지금 많이 웃어두세요. 곧 눈물 쏙 빠질 테니깐. 뭐? 태진이가 친구 때려서 서울대 합격증 훔쳐갔다는 얘기를 어머님이 아시면 어떤 반응이실까요? 동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형님도 알고 계셨네요. 이제 보니 형님이랑 태진이랑 한통속이군요. 형님이 태진이 보고 합격증 훔쳐오라고 시키셨어요? 제가 아는 태진이는 그 정도 일까지 벌일 수 있는 간 큰 애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동서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제발 어머님한테만 말하지 말아줘. 무슨 소리예요? 형님한테 연락하기 전에 어머님한테 먼저 톡 보내놨거든요. 방금 읽으셨네요. 그걸 어머님한테 왜 말해? 지금 어머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진이가 건드린 그 학생 부모가 언론사 기자라고요. 지금 기사 뜬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막으시려고요? 어머님, 아버님 도움 없이 형님이 전부 뒷수습하실 수 있으세요? 기사? 아니, 친구 물건 좀 가져간 걸로 기사가 뜨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학력 위조를 목적으로 친구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서 서울대 합격증을 가져간 게 보통 일이에요? 태진이 전과자 되기 전에 어떻게 수습하실지나 생각하세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이 바로 형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을 보니 태진이는 수능 성적에 맞는 대학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했는데도 형님이 끝까지 친구 합격증을 훔쳐오라고 두들겨 패서라도 가져오라고 시켰더군요. 지금 저희 집안에서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가, 그동안 내가 했던 말 전부 다 사과하마. 큰며느리 그것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사람이 제 분수에 맞춰서 살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법인데. 태진이 일은 어떻게 잘 수습하셨어요? 너희 시아버지까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단다. 태진이도 잘못했다고 울면서 사과했고 병원비 물어주고 다시는 그 동네에 얼씬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단다. 너가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일이 그렇게 커질 뻔했는데 형님은 도대체 뭘 믿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건지 모르겠네요. 말도 마라. 걔 머릿속에는 똥만 들었어. 우리가 나서서 사건 수습하고 나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니. 태진이가 이제 한국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유학 보내달라더라. 미국 가서 1년만 공부하면 하버드 들어갈 수 있다면서 유학 자금을 달라는 거 있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 형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태진이는 당분간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한다. 이번 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아. 그리고 현수랑 태진이도 다시 친하게 지내게 해줄 수는 없을까? 현수가 속 깊고 순하잖니. 지금 태진이 옆에는 그런 친구이자 가족이 필요한 시기일 거야. 저한테도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태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나서 현수랑의 관계 회복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쪽 상처도 적지 않아서요. 그래, 전부 다 내 잘못이다. 직업으로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려 했던 내 잘못이지. 너한테 사과하마. 저희 아들은 고졸 신분으로 취직한 은행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대학 입학을 준비 중이랍니다. 요즘에는 야간제부터 디지털 대학까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제 아들이 오늘따라 더 멋져 보입니다. 저 역시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가족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더 단단해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얽힌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길러왔었던 60대 여자입니다. 아비 없는 자식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식당 일에 청소일까지 고단하게 일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까지도 뻔뻔하게 굴고 참석도 하지 않았다가 인생이 망해버린 며느리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는 분이 소개해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디? 남들은 애프터 신청인가 하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려고 한다던데 넌 어째 결혼에 의욕이 없니? 30대 중반 나이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할 나이인데 언제까지 홀로 지낼 거야? 성격이 안 맞아서 애프터 신청 안 한다고 했잖아. 그쪽에서 나온 분도 나 싫어하는 눈치던데 내가 괜히 찝쩍거리는 인상 주고 싶지도 않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잖니. 인물도 훤하겠다. 직장 멀쩡한 데 다니겠다. 네가 뭐가 꿀린다고 늘 그렇게 소극적이야.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인물 훤하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말자. 내가 못생긴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네가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다. 외모도 꾸미면서 자신감 가지면 사람들이 더 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아니, 엄마, 나도 나름대로 외모 꾸미고 인기 생기려고 노력을 해봤었잖아.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해. 다이어트도 해보고 근육도 길러보고 별의별 짓 다 해봐도 얼굴이 못생긴 걸 어떡하냐고. 얼굴 못생겨도 자신감만 있으면 돼. 돌아가신 네 아빠도 자신감 하나로 이 엄마 꼬셨잖니. 내가 싫다는데도 집 앞까지 찾아와서 매일마다 나오라고 그러고 아주 동네 난리도 아니었단다. 아빠 시대랑 내 시대랑은 다르지.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는 스토커 된다니까? 솔직히 아빠랑 결혼한 엄마가 원망스러운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내가 그 얘기 안 꺼내는 것만으로 엄마는 나 기특하게 생각해야 해. 아빠 닮아서 내가 이렇게 못난 외모인 게 진짜 싫다고. 돌아가신 네 아빠 들으면 서운해하겠다. 남자다운 타입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 말을 꼭 그렇게 못났다든가 못생겼다든가 해야 해? 사실은 사실인데 그걸 뭐 꾸며봤자 달라지는 게 있겠어? 하여간에 엄마가 나 결혼하라는 거 뭐 걱정하는지도 알고 뭐 원하는지도 알겠거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나 힘들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자꾸 까이는 것도 힘들고 솔직히 연애니 결혼이니 이제 다 지긋지긋해. 그게 무슨 말이니? 설마 너 독신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 요즘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잖아. 너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서 힘든 몸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가족이 있어야 아플 때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그러지 않겠어? 당장 젊을 때야 혼자서 괜찮을 것 같아도 나중에 외로울 거 생각하면 가족은 필수야, 필수. 혼자 살아도 나중에 요양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겠다. 돈 충분히 벌어놓으면 문제될 거 없지. 당장 엄마만 해도 주변 이웃들이랑 어울리면서 잘만 살고 있더구먼. 나야 네가 있잖니. 그런데 나 죽으면 네가 그때부터는 혼자가 될까 봐 걱정이 된다. 이 말이다. 궁하면 또 그때 가서 만들면 되지. 회사의 부장님만 봐도 10년 넘게 결혼 생활 지속해 오시다가 최근에 이혼하셨거든. 양육비 빠져나가 위자료 물어. 인생이 아주 고달파 보이시더라.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처음에는 부양할 사람 안 만들고 미래 대비하는 게 낫지. 아들이 결혼이며 연애에 대해 포기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성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도 좋고 사지만 멀쩡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그 어떤 여자도 사귀지 않고 엄마인 제게 보여주지도 않는 아들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는데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제게 결혼할 사람이라며 시퍼런 머리로 염색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제가 궁금해서 묻는 말에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귀찮다는 듯 보지도 않고 대꾸하는 모습에 기가 막히더군요.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거냐? 시어머니가 묻고 있는데 핸드폰만 만지고 있질 않나. 애가 아주 기본이 없던데. 정말 저런 애랑 결혼할 생각인 거니? 그러면 다시 생각해라. 왜? 엄마 어떤 여자라도 좋으니까 제발 데리고만 오라고 했잖아. 내가 일은 뭐 하냐니까 그냥 몸 쓰고 있다고 말하고 부모님은 뭐 하냐니까 그냥 잘 살아 계신다고 대답하는 애를 며느리로 받으란 얘기니?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다만 정신머리가 저래서야 어디다 쓰겠어? 제가 저래도 영어 공부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필라테스 강사 일도 하고 있는 애야. 낯가림이 심해서 엄마한테 잘 대답하고 싶은데 계속 핸드폰을 봤대. 그렇게 낯가림이 심해서 강사 일은 어떻게 한다니? 그리고 무슨 필라테스 강사한다는 애가 어깨는 그렇게 구부정하니? 멀리서 보면
나이 80 먹은 노인으로 보이겠다. 실제로 일하는 거 보면 자세도 반듯하고 이쁘게 잘만 해. 그냥 핸드폰 게임하고 그럴 때만 자세가 구부정해 보이는 거지. 하여튼 엄마는 결혼 반대한다 이거야? 적어도 사람처럼 생각하고 인간같이 말은 할 줄 아는 애를 데리고 와야지. 대체 어떻게 이런 애랑 사귀게 된지도 모르겠다. 다이어트 한다고 필라테스 수업 듣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야. 어찌 됐거나 엄마가 싫다고 하면 난 그냥 결혼 포기할게. 그래, 잘 생각했다. 세상에 여자가 반이라던데 그중에 너한테 맞는 짝 하나가 없겠니? 아니, 엄마가 내 말을 잘못 이해했구나. 힘들게 데리고 온 여자도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앞으로 쭉 독신으로 살겠다고. 석재야, 제발 좀. 언제까지 이 엄마 속을 썩여야 하겠니?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남들처럼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살자는 게 엄마 과도한 욕심이니? 왜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그래? 남들처럼 평범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지. 못생긴 얼굴이라 면접에서는 번번이 미끄러져서 취업문은 좁지. 간신히 취직한 회사는 야근 수당도 안 주고 연차는 공휴일에 쓰라고 하질 않나. 인생이 고달프다. 정말 내 인생 극한 난이도야. 이게 다 내가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서 그렇다 생각하면 거울을 박살내고 싶을 정도라고. 엄마가 너 원하면 성형수술이라도 시켜줄게. 응? 성형수술하고 싶어도 그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 엄마도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고 나도 반갑시며 생활비며 쪼들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인데 성형수술은 어떻게 하냐고. 안 그래도 의사한테 견적 물어보니까 멀쩡한 얼굴 되려면 최소 4천만 원은 들겠다더라. 엄마가 대출을 내서라도 도와줄게. 응?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대체 왜 있겠어. 이번만큼은 내 고집대로 좀 하게 해주라. 나 그동안 엄마가 맞선 나가라, 소개팅 나가라 하는 거 힘들었는데도 나름대로 꾸역꾸역 따라줬잖아. 엄마도 제발 한 번만 고집을 꺾어달라고. 내가 고집을 꺾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게 걔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가 제대로 없구나. 혹시 걔 필라테스 강사한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니? 진짜로 정식으로 교습소 같은 데에서 일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괜히 소란 피우지 않을 테니까 전화번호 좀 달라 해봐라. 아니면 명함이라도 주든지.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왜 사람이 하는 말을 못 믿어? 그럼 혼수로 적어도 3천만 원은 하라고 하렴. 너 지금 자취하는 곳 회사랑 멀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좁다면서 불평했잖니. 신혼집 장만하려는데 그 정도도 설마 준비 안 된다고 하지 않겠지? 너나 내가 그래도 신혼집 장만하려고 모은 돈이 있는데. 당연하지. 그럼 혼수 비용만 장만되면 결혼 허락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엄마가 기 쓰고 반대해봤자 뭐 어쩌겠냐. 혼수 비용만 장만된다면 그래도 그쪽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게 믿음이 갈 것 같구나. 엄마한테 그럼 하나만 더 부탁하자. 괜히 결혼식 한다고 거창하게 사람들 부르기도 싫으니까 그냥 작은 데서 약식으로 진행할게. 그리고 아낀 돈으로는 집 장만하는 데 쓰면 좋은 거잖아. 대신 엄마 말대로 혼수 비용은 장만할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그런 애랑 결혼까지 허락한 마당에 네가 지금 말한 게 대수겠니? 주변에서 결혼했다는 것만 알면 됐지. 뭐 문제겠어. 네가 말한 대로 하렴. 아, 참고로 상대 집안 부모님이랑 친척들은 아마 못 올 거야.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받고 있거든. 더 열받을 기력도 없다. 알겠으니까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아들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던 애가 용케도 혼수 비용 3천만 원을 장만해 왔더군요. 결국 저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집을 장만하라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와 아들은 제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엄마만 괜찮으면 합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 제가 먼저 합가하자고 아범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배우려고요. 어머님 식당 일에 청소일까지 두루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제대로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네 불편할까봐 내가 신혼집 장만해준다고 한 거잖니.
나랑 같이 지내봤자 좋을 거 없다. 넓은 집에 엄마 혼자 있어봤자 서글프기만 하잖아. 괜히 재개발돼서 집값 오를까봐 옮기지도 못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랑 집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어떨까 해서. 니들 뜻이 그렇다면야 나쁘지 않다만 집을 알아보는 게 잘 안 풀렸나 보구나. 회사랑도 더 멀어질 텐데 굳이 또 옮기겠다는 거 보면 회사랑 그렇게 멀어지지도 않고 어차피 몇 분 차이밖에 안 돼. 그리고 집사람도 엄마랑 같이 지내면서 친해지고 싶다고 먼저 말을 꺼내주더라고. 참, 혹시나 해서 말인데 엄마가 만약에 진명에 내 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말하고. 내가 진명이를 너한테 왜 돌리겠어? 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라도 있고? 엄마가 만약에 진명에 나한테 넘기고 이러면 법적으로 뭐 혜택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엄마 애당초 나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그냥 어디 봉사활동이나 하면서 속세를 떠나고 싶다고 말한 것도 떠올라서. 그거야 그렇다만 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뜬금없이 꺼내니까 이상해서 그러지. 해주기 싫으면 마는 거고 해주고 싶으면 엄마 맘대로 하는 거고. 이상하다 싶은 기분은 들었지만 합가를 하겠다니 저로서는 나쁠 것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또 한 집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 역시도 제가 평소에 말해왔던 것인지라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그런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웃들의 집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였죠. 집을 왜 지금 팔라고 하냐고. 언젠가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 생각을 못해? 여기 재개발 지역으로 거론된 적도 있고 주변에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라고 말했잖아. 인프라? 내가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 의심돼서 영어 쓰는 거야? 내가 공부하는데 필요하다고 투자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니들 지금 왜 싸우는 거냐? 집을 판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고.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영어 공부하겠다면서 외국인 교사를 과외로 붙여달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나보고는 집을 팔아달래. 자기 필라테스 강사로 하는 거 학원 차려달라면서. 이러려고 나보고 엄마한테 집 받으라고 한 건가 싶어서 황당하네. 얘,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니? 우리 석재가 하는 말이 다 진짜야? 너 이럴 작정으로 합가 요청한 거니? 어머님, 왜 아범 말만 듣고 사람을 나쁜 년 취급하세요? 제가 영어 배우는 것이며 필라테스 학원 차리려는 것도 다 집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기만 하고 남의 사업에 월급쟁이로 일해봤자 남는 거 하나 없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자기 사업 장만하고 돈도 벌고 해야 노후가 편안해지는 거죠.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말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보는구나. 평소에는 핸드폰만 만지면서 뭘 해도 시큰둥하더니. 그때는 제가 남편한테 화가 나서 그랬던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도 오해 푼다고 하셨으면 그 얘기는 이제 묻어둘 때도 됐잖아요. 어쨌거나 제가 영어 공부 제대로 하겠다는 것도 학원 차려달라는 것도 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더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학원 차리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니. 영어 공부랑 필라테스 강사하는 거랑 또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회원들 앞에서 영어 유창하게 쓰는 모습 보일 수 있어야 권위가 선다나 뭐라나. 지가 전문성이 부족하면 실력을 기를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편법만 추구하는지 모르겠어. 영어를 잘 써야 외국인 회원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냐. 그리고 제대로 공부해서 실력 더 쌓으려면 영어도 할 줄 알면 좋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학원 당장 차리는 거야 어렵겠지만 영어 공부는 많이 안 비싼 쪽으로 한번 알아보기나 하거라.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가 보고 성과를 본 다음에 그 뒤의 얘기도 논의를 하자꾸나. 며느리가 학원을 차린다면 분명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였지만 집안의 불화를 일으키기 싫었기에 굳이 기를 쓰고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영어 공부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식으로 절충안을 제시했고 아들과 며느리 역시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한 이후로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도 아들과 잘 지내주고 있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조금은 있어서였기도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막 나가는 인간이었습니다. 잘 가르치고 가격도 싸다며 흑인을 과외 선생으로 고용하더니 매일 같이 아들이 아닌 선생과 쏘다니며 놀러 다니기만 하더군요. 얘, 오늘이 석재 생일인 건 알고 있었니? 어떻게 된 애가 합가하고 있는데 집에 보이는 날보다 안 보이는 날이 더 많아. 대체 뭘 하고 쏘다니길래 그러는 거냐? 저야 공부하랴 사람들 만나러 다니랴 늘 바쁘잖아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건데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 SNS인가 보니까 과외 선생이랑 클럽에도 가고 놀러 다니고 있던데 공부를 하기는 하는 거니? 아니면 대놓고 외국인이랑 새 살림을 차린 거니? 헐, 어머님, 설마 저 염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놓고 저한테 은근슬쩍 떠보신 거 맞죠? 와, 소름이다. 소름. 어른이 물으면 묻는 말에 대답이나 제대로 하거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결혼한 유부녀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걸 한 번을 못 보겠니? 대체 언제쯤 이 집안에 융화되려고 그래? 요즘은 개성이 중요한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남들 눈치만 보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묻는 말에 여전히 대답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외국인 선생이랑은 대체 무슨 관계인 거냐? 원래 영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외국인이랑 사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니? 유부녀인 애가 외국인이랑 연애질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아니, 어머님, 제가 사귄다고 한 걸 왜 그렇게만 해석하세요? 애인으로도 사귈 수 있는 거지만 친구로도 사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너무 귀여우시다. 그럼 그 외국인이랑은 아무 사이 아니라 이거니?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해서 놀 만큼 놀았고 즐길 만큼 즐기다가 결혼한 거예요. 석재 씨는 바람도 안 피우고 좋은 사람으로 늘 옆에 있어줄 것 같아서요. 충분히 즐겼던 사람은 오히려 일탈 행위 없는 거 아시죠? 오히려 어머님처럼 보수적인 사람이 뒤에서 몰래 애인 만들고 그런다던데. 이게 시험이 알기를 뭘로 알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석재 생일 다가왔는데 안 챙기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능멸할 작정이냐? 에이, 농담 좀 하고 그런 거 가지고 뭘 또 능멸까지 가실까? 저 석재 씨한테 줄 선물 집에 갈 때 들고 갈 거예요. 서로 간단하게 챙기기로 합의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머님도 남자도 만나면서 재혼 같은 거 고민해 보세요. 제가 주변에 좋은 사람 하나 알아볼까요? 시아버지 하나 든든하게 있으면 어머님 잔소리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녀가 아닌 것처럼 놀러만 다니고 집안일을 배운다거나 요리를 배우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뺀질뺀질거리면서 시어머니 말을 흘려듣는 며느리였으니 혼을 낸다고 말을 들을 상황도 아니었죠.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나랑 합가하기로 했던 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거냐? 며느리 성격에 나한테 정말로 요리며 집안일 배우려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식당일 도우라고 해도 싫다고만 하는 애라서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왜? 또 집사람이 엄마 말 안 듣고 짜증나게 했어? 엄마도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아. 집사람 원래 그런 성격이다. 인정하면 차라리 속은 편해. 엄마가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묻는 거잖니. 솔직하게 차라리 이유라도 알자. 정말 합가하고 싶었던 이유가 나한테 뭔가를 배우고 싶었던 거니? 지금 하는 꼴을 보면 그게 거짓말인 건 어린애라도 알겠구나. 엄마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너라도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지. 일단 집사람이 엄마한테 그렇게 배우겠다는 명분으로 합가 요청했었던 건 맞아. 그런데 나한테 말한 거랑 속내가 달랐던 것도 같기는 해. 그게 무슨 말이니? 속내가 달랐다니? 집사람이 인생 즐기면서 산다고 원래 빚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야. 말이 필라테스 강사지. 지금은 그냥 배우고 있는 단계나 다름없고. 그럼 엄마를 속였다. 이거냐? 속였다기보다는 자세하게 말을 안 한 거에 가깝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합가하겠다고 말한 것 같아. 그리고 합가 명분 삼아서 엄마한테 내가 집도 받게 되면 나중에 나랑 이혼할 때 재산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도 있었을 거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너랑 결혼한 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노리고 한 것 같잖니. 돈 노리고 결혼한 거 맞아. 애당초 나랑 결혼하자고 말할 때 그래도 된다고 내가 말했고. 뭐? 돈을 노리고 결혼했는데 그래도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아들의 입에서 이어나온 얘기들은 정말로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필라테스 학원 강사로 일을 하던 중 대출빚이 많이 생겨 고민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 먼저 접촉을 해왔다더군요. 저희 아들은 제 잔소리 때문에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다는 걸 듣게 되고는 그럼 자신이 어떻겠냐면서 먼저 결혼을 요청해 왔다는데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종의 계약 결혼이나 마찬가지라며 설명을 하는 아들조차도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냐? 이제까지 내 속 썩이기는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냔 말이다. 계약 결혼이니 뭐니 내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야. 아빠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던 거 기억나지? 몰랐는데 암이라는 것도 유전이 되는 경향이 크다고 그러더라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 검사를 받아봤는데 암이라더라. 네가 암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 내가 평상시에 네 건강을 얼마나 챙겨줬는데. 운동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암 걸리기도 하더라. 어쨌거나 걸린 건 걸린 거니까 어떡하겠어. 죽기 전에 엄마 소원이나 풀어드리자 싶던 차에 마음에 들고 조건도 맞는 여자길래 결혼하게 된 거야. 그럼 3천만 원 혼수로 해온 건 어떻게 한 거니? 돈이 없다고 돈 빌려달라면서 결혼해달라는 골빈년이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잖니. 사실 3천만 원 혼수로 해온 것도 내 돈이었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해지나 봐.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니? 엄마 마음에 얼마나 못질을 해야 네가 정신을 차릴래? 미안해, 엄마. 나도 잘못했다는 거 많이 느끼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암은 얼마나 위독한데 몇 끼이길래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 이제 이기라고 그러던데 아빠도 이기일 때 돌아가셨잖아. 나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네. 너 정말 안 되겠다. 그렇게 인생 포기하고 엄마한테는 골칫 덩어리 며느리 안겨다 주려고 결혼한 거냐? 됐으니까 어떻게든 살아. 엄마한테 미안하면 어떻게든 치료해서 나을 생각을 하라고. 알겠니? 그래도 엄마는 나보고 살라고 얘기해주네. 사실 나 암인 거 집사람도 알고 있거든. 그런데도 딱히 나 걱정하는 눈치도 아니고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죽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해. 혹시 모르니까 미리 재산 같은 거 자기한테 양도하도록 유언장이라도 써놓으라고 하는데 정말 정이 다 떨어지더라. 네가 암이랑 며느리 말에 휘둘려서 죽어버리면 그게 지는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해야지. 왜 죽을 생각부터 하고 있어. 맞아. 나도 이제 나 스스로를 좀 좋아해 보려고. 못생겼다고 아무도 안 좋아해주는 마당에 나라도 나를 좋아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나 좀 도와줄래?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서로 약속한 일이 있는데 잘 지켜지는지 꼭 보고 싶어서. 무슨 약속을 했길래 그러니? 본인한테 재산 다 양도하면 평생 엄마 모시고 결혼도 안 하고 살 거래. 어차피 자기는 인생 즐길 만큼 즐겨서 욕심도 없으니까 죽을 때 대비해서 자기 믿고 맡겨놓고 가라고. 엄마한테 맡기면 혼자 고집부리고 끌어안다가 돌봐줄 사람도 없이 죽을 거라는데 걱정되지도 않냐면서. 너는 그 말을 믿는 거냐? 집사람, 나보고 유언장 쓰라고 하길래 내가 싫다고 했더니 정색하면서 자기가 타이핑을 아예 하더라.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믿겠어. 그럼 이제 어떡할 거니? 당장에라도 그런 년 내치고 이혼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걸 확실히 알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나 고집 한 번만 더 부릴게. 집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거 꼭 밝히고 싶으니까 엄마가 나 좀 죽게 해주라.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죽고 나서 걔 거짓말 밝히는 게 무슨 소용이라고. 진짜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만 죽었다고 말만 전하자고. 조만간 그 영어과외 선생이랑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가 좋을 것 같아. 그때는 내가 죽었다고 장례식 한다고 문자해도 집사람 성격에 보러 오지도 않을걸? 집사람 나 죽었을 때 하는 거 보고 내가 그 뒤에 어떻게 할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을 죽여달라는 황당한 말을 꺼낸 아들은 자신을 위한 가짜 장례식을 치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일러준 날짜에 며느리에게 거짓말로 가짜 장례식에 대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옮기던 중 죽게 되었고 장례식을 치르게 됐다는 내용이었죠. 설마 하니 장례식을 치르는데 놀고나 있을까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며느리는 문자의 내용을 보고도 답변을 하지 않았고 장례식을 치르는 3일이 지난 후에야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어머님, 아범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어요. 유산은 제가 다 상속받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소리니? 장례식 내내 연락 한 번을 받지 않더니 유산이 대체 무슨 소리냔 말이다. 아범이 위암에 걸렸다는 건 아시고 있잖아요. 죽을 때 대비해서 유언장 남긴 거 안 보셨어요? 여기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 파일 전달드릴게요. 어머님이 평소부터 아범 정서적으로 학대해왔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재산을 맡길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재산은 저한테 양도한다고 적혀 있을 거예요. 석재가 모든 재산은 너한테 맡기겠다고 유언장에 작성했다고? 당연하죠. 아범이 쓴 내용이고 그 밑에 사인은 자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 집에서 꺼져주세요. 내가 석재한테 듣기로는 네가 나 모신다고 했다던데?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늙은 어머님을 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요? 남편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솔직히 어머님이랑 저랑은 남이나 다름없죠. 야, 이 똥물에 튀겨 죽이려나. 날 쫓아내기 전에 네가 전해준 유언장이나 다시 보고 오너라. 네가 최근에는 사채도 갖다 쓴 데다가 몰래 외국인이랑 바람 피운 내용까지 담겨 있으니까. 어?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용이 왜 멋대로 바뀌어 있어요? 그거야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뭐예요? 아범 죽어서 장례식까지 치렀다면서요? 설마 둘 다 짜고 저 기만한 거예요? 당신 진짜 미쳤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석재가 죽은 건 맞다. 골 빈년이라도 어떻게든 아내로 인정하고 살아가려던 석재는 이제 없으니까. 지금 말장난하실 때예요? 저한테 사기친 거 정신적 피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당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보다 유언장 내용 거짓으로 꾸민 죗값부터 받아야 하지 않을까?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서 누려왔던 것들도 이제 다 토해낼 시간이고. 내 유언장을 먼저 작성했잖아. 그러니까 재산 다 내 거 맞아. 야, 이 멍청한 여자야.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언장 내용을 주장해서 어쩌게? 그리고 애당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도 없거든. 여보. 내가 잠깐 돈에 눈이 멀어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 열심히 살아온 거 알고 있고 위암 내가 나을 때까지 온 정성 다해서 돌봐줄게. 나는 몰래 당신 따라다니면서 바람 피운 거 잘 알고 있고 절대 그럴 여자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 이제 우리 끝이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사채 쓴 걸로 위자료 내면 충분하겠다. 여보, 그러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 지금도 가뜩이나 돈이 궁한데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가라고 갑자기 이혼의 위자료 얘기를 하고 있어? 나 평생 책임져 주겠다며. 내가 빚 있어도 괜찮다며. 그거야 네가 약속을 지킬 때의 얘기고 나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쭉 나 바라보지도 않고 내 재산만 노리는 여자인데 같이 살 수 있겠어? 그것도 모자라 엄마한테 꺼지라고 막말까지 하는 년을? 여보, 어머님, 아범 좀 말려보세요. 뭐라는 거니? 짐은 집 밖에 다 빼놨으니까 챙겨가기나 해라. 어머님, 아들과 결혼한 생활 내내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며 아들의 돈으로 인생을 즐기고 있던 며느리. 자신의 터무니없는 욕심 때문에 아들을 잃고 위자료를 토해낸 것도 모자라 사채빚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뒤늦게 아들에 들은 얘기지만 외국인 영어 선생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놈이 연락이 끊겼으며 자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으니 제발 다시 받아달라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또 해오고 있더군요. 위암의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며 아예 차단을 해버렸고 현재까지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며느리로 인한 일과 위암이라는 문제 때문에
아들은 저 못지않게 힘들어하기는 했으나 전보다 더 긍정적이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이 어미의 마음에 적잖이 위로를 주고 있답니다. 앞으로 아들이 다 치료를 할 때까지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전처럼 아들에게 결혼을 언급하며 잔소리하지 않고 이제는 아들을 믿고 지켜봐 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